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얼굴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토를 쐈던 안중근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잊혀진 분들, 알려지지 않은 분들, 어떻게든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들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되돌려 드리는 것. 그 도리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이제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1945년 광복하고 났으니까 광복 80주년입니다. 너무 바쁜데 그래도 광복 80주년이라는 그 의미를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바쁨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에서 답을 찾는 한국사기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이에요. 네,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 SBS 희망TV 고려인 편에서 MC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굿네이버스와 함께 그 SBS 희망TV 광복 80주년 특집으로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고려인 분들을 좀 직접 만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5살에 이제 실에 들어왔어. 다섯 살 때 고려인, 까레이스키 아마 이런 어떤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려인들은요 19세기 후반 그 일본의 침탈,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연해주로 이주한 분들인데 이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안촌이니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근거지를 만드셨는데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곳 연해주에서 강제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로 정말 기차 타고 그냥 떨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차를 타고 내렸을 그 들판 어땠을까? 저 이제 책으로만 봤었거든요. 진짜 황무지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가 이제 봄에 가서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춥진 않았어요. 야, 근데 이게 겨울이면 어땠을까? 야, 엄청난 추위, 이 황량함, 여기서 살아내야 된다고? 쉽지 않았겠다. Мозг чибаса у штове. 한제 나그만 이 누이 떡도 들어보소서 지네. 치바 너무 치바서. 안중근 의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재형 선생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활동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했던 분이 최재형 선생님이세요. 홍범도 장군. 정말 이 카자흐스탄에서 그 유해를 모시고 올 때 그 장면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또 개봉우 선생님, 황운정 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염이 멋지신 우리 이동희 선생님, 또 최봉설 지사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안중근이 들고 있었던 그 총은 어디서 났을까? 안중근이 묵었던 숙소는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
안중근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변호인들의 비용은 어디서 됐을까? 우리가 이또를 쐈던 안중근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고려인들. 1910년 이후에 약 18만 명의 그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이 독립운동과 함께 생활을 하시죠. 어떤 분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그 일부를 쪼개서, 또 어떤 분은 아예 그 항일 독립운동의 전사로 자신의 청춘을, 어떤 분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그 소수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가 되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밀려나면서 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그분들이 여전히 그곳에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가난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적 삶을 적절히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SBS 희망TV 그 MC를 볼 때 이동희 선생님의 아드님, 그 아드님의 그 무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의 손자가 되겠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아버님의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얼굴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동희 선생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에 정말 그 항일 독립 운동 하는데 일생을 바치신 그 분인데 대한민국 아직 멀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부끄러웠고요, 너무 죄송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서 비석 세워드려야 되겠다, 나라도 비석을 세워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막 전화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갔을 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이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이미 이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굿네이버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후원자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그래도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을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 희망TV, 굿네이버스 희망TV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알려지니까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알려진 부끄러운 이 모습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것, 이거는 뭐 어떤 연민의 정,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 황량한 들판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 이곳에 한국인이 있음을, 이곳에 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1910년 대한제국 조선은 망했거든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존재한다라고 증거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고 싶었던 그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독립을 꿈꾸었던 그 고려인 선조분들의 후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어져 있는 그 역사를 복원해서 그분들께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역사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나눔은요, 익숙한 행위는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너무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저는 가져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에. 그 공동 상가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푸세식이야.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그 하나의 화장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요. 저도 사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전 지옥이었어요.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수치감, 모멸감, 이런 것들로 저는 결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하나 갖는 게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목표이자 행복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나누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나눔은요,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눔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인터뷰를 좀 보게 돼요. 한국인 출신으로 미주 최초의 대법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성함이 문대양 대법원장이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께 아마 이 질문이 던져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내가 이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 이게 자신에게 가장 두려움이래요. 이분은 자신의 선조가 사탕수수 노동자로 와서 자신들에게 식민지 조국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역사를 이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기여도 이 사회에 하지 않고 그냥 낼름 사랑만 받아먹고 사라진다? 이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는 없다라고 이분은 판단하신 것이죠. 그때 제가 정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난 뭘 해야 될까? 저처럼 이 나눔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회에 작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가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까지 제가 가졌던 그 젊었을 때 가졌던 뭐 돈, 집, 뭐 재산, 넉넉함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길을 알아. 그랬을 때 그분한테 그 길을 안내해 드렸을 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 모습, 왠지 모르게 오늘 하나 뿌듯한 것 같아. 해냈어.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그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내가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줬을 때 갖게 되는 그 뿌듯함, 그 존재감의 이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깨닫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 사라지는 것, 이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의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잊게 한 어제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내일을 그려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서트로 고려인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상품들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고려인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잘